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셨나요? 주말 동안 있었던 소식들 당잠사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미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이제 판을 새로 짜야 하나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장중에 상승 전환도 이렇게 빼꼼빼꼼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악재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던 탓인지 호흡을 조절하는 그 구간인지 일단 3대 지수 일제히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경기 자신감 정도가 될 텐데요. 1월에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좋았고 그 격차가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55.2를 기록하면서 역시 경기 괜찮구나 이거였는데 빅테크 실적 실망감도 있었고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 실망감은 그 전 거래일 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이제 알파벳인데 이 세 개 모두 기대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우려감이 큰 모습이었죠. 아마존이 8% 정규장에서 이제 밀리면서 마쳤고요. 구글도 3% 이상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플은 애플이다 싶을 정도의 애플의 상승 전환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죠. 원래 약세 출발을 했었는데요. 애플은 일종의 성장주이면서도 재무가 탄탄한 가치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자기 맛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 실적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강달러의 영향이었고 중국 셧다운의 영향이라서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안도감이 작용을 하면서 2.4% 상승 전환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이 빅테크들이 실적 실망감을 더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 상승 전환을 하기 쉽지 않은 구도였는데 여기에 딱 점을 찍은 건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1월 데이터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죠. 잠시 후에 따로 정리를 해볼 텐데 즉각적인 주변 반응은 달러 인덱스의 급등, 금리의 급등, 거의 폭등이라 할 만큼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2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4.3%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은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3.5% 찍는 모습이었고 금은 급락하는 모습. 이 조합은 딱 나스닥 지수가 싫어하는 조합이겠죠. 그래서 탄력도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1.59%, 1.6%가량의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생각보다 연준의 긴축이 안 먹힐까? 고용이 이렇게 좋다고? 이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들여다볼 포인트는 있어서 그것까지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했던 게 한 18만 5천 건 나오겠지. 18만 5천 명이 고용 이번에 다시 했겠지. 요거였는데 발표된 수치 격차 보세요. 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51만 7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 너무 놀랐습니다. 12월 고용자 수도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 이 실업률 보시면 이 조합으로 봤을 때 거의 사실상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1969년 이후의 실업률은 최저치입니다. 거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시간당 임금은 그나마 하향 안정이 됐습니다. 요거 좀 희망 회로를 돌리면 일자리는 여전히 취업이 잘 되지만 그래도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좀 둔화했다. 이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좀 너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보시면 정부 고용도 고용이지만 개인 서비스가 가장 문제죠. 몇 달 전부터 계속 당잠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빅테크 해고가 칼바람이 계속 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빅테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넘는 가장 큰 비중은 서비스고 지금 연준이 가장 이제 물가를 잡고자 하는 부분이 서비스 물가인데 그러면 서비스 고용이 꺾여야 합니다. 근데 전혀 꺾일 기색이 없죠. 서비스 부분이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CME 페드워치 툴 보시면
지난번에 마지막 봤을 때 파월 의장 연설하고 나서 최종금리 5%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용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요.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거보다 한 25bp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5.25%의 베팅 수치가 이렇게 좀 갑자기 늘어났다는 점 이제 시장 압박 요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1월 고용지표를 역대 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달보다 1월은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의 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2000년부터 데이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번에 발표된 수치고 그 전년 보시면 원래 예상이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치였고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매번 1월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1월마다 이제 계절 조정이 있고 인구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쭉 데이터를 조사하고 나서 1월 정도 되면 특히 이제 12월, 1월 요쯤 돼서 데이터 통계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업종별로 다시 이제 세부 데이터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 재배치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 조정이 한 1월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에 얼마나 우리가 신뢰도를 줄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만 그에 따라서 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시장 단기 과속에 대해서 그 빌미를 찾던 중에 1월 고용 데이터가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1년 전에도 공포였고 심리는 딱 한 달 전에도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탐욕을 지나서 이제는 극도의 탐욕 쪽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장은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는 찰나에 이 지표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다음 데이터겠죠.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FOMC 끝났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각종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질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드는 이번 주입니다. 자, 종목별 흐름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민감주와 방어주의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시장 이제 반등하고 밈주식이라든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 이 경기 민감주, 성장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어주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튀는 모습을 보이자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반등 장세 최근 1개월간 데이터가 좋았었던 이 테마주들, 메타버스, 게임, 자동차 이들 섹터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장비도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방어적인 성격과 작년에 시장 무너질 때 아웃퍼폼을 했었던 바이오나 석유, 가스, 시추, 철강 이들 테마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가 특히 아쉬웠는데요.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도이체방크 등의 이제 월가의 시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포드의 주가가 7.6% 급락하자 나머지 완성차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셔야겠고요. 자,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영국 지수는요, 사상 최고치를 이날 경신을 했더라고요. 무려 1% 넘는 질주를 하면서 영국 FTSE 100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과 뭐가 다를까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기술주가 굉장히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비중으로 봤을 때요. 석유, 광산, 은행, 보험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달러 대비했을 때 파운드의 약세가 좀 한창 진행이 됐었죠. 특히 작년에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그 도움도 받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그 매크로의 자산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9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용의 자료입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부진하고 이 넌 US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다른 국가의 자본 그리고 미국 외의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테크 부분인데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테크의 비중을 봤을 때
미국은 무려 40%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흔들리고 금리에 대해서 우려가 부각이 될 때 테크가 아무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미국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유럽이 그나마 굉장히 적죠. 7% 비중. 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건 이제 과도한 쏠림 측면인데 포지셔닝 구간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던 자본의 재이동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언더퍼폼 전망 때 이야기하는 건 미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중국, 대만, 한국 이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국가 비중의 포지셔닝이긴 했는데 이 과도한 쏠림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는 이제 국가 내부적으로 단기간 좀 올라갔을 때 그 쏠림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추가적인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키워드인데 미중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쇼크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단어인데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 스파이 풍선이라고 격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는데요.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알래스카로 진입했을 때 현지 시간으로는 1월 28일 처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지나서 이제 미국 영토로 진입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현지 시간 2월 4일에 이걸 좀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 풍선이 뭐냐? 중국 쪽에서는 이거 기상 관측용인데 잘못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게 크기가 지금 버스 세대 크기인데 기상 관측용 풍선 맞냐라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상 관측용 풍선은 어느 정도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터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것도 없고 경로가 의심이 된다 이런 포인트가 계속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이를 빌미로 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계획도 거의 이제 사실상 취소됐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은 사실 아니죠. 이 예전에 특히 2010년도 트럼프 정권 당시에 미중 갈등 격화됐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와 엮여서 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그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퍼지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뭐 히토류 관련주, 알루미늄 테마주, 중국 반도체 관련주 이들 종목들은 또 이런 키워드를 좀 좋아하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의 이제 맞물려서 봐야 하는 포인트인데 아쉽습니다. 중국이 6월 6일부터 오늘부터죠. 단체 해외여행 허용키로 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의 한 20개국에 대해서 단체 여행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자 발급 제한 우리나라가 지금 먼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복성 조치라고 중국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게 좀 빨리 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0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자에 대해서 발급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검사 의무화 이후에 처음 보는 0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고 관계가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 단기 과열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지난주 당잠사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덱스상, 코스피상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코스피 인덱스를 언더퍼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웃퍼폼을 하고 나서 언더퍼폼을 하는 이 과열 구간으로 좀 심리가 단기적으로 흔들렸을 때,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의 데이터를 보시면 기계화학, 에너지 등의 시클리컬 쪽도 있고 IT 가전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관점으로 실적 상승 속도가 주가 상승을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KB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장비주가 많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쭉 이제 증권사들이 레포트 올리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요. 단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긍정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에 대한 호평도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증권가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XR 산업에 대한 호평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레포트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노근창 센터장 나오셨을 때 CES 2023 을 참가하기 그 바로 직전 날에 이제 스튜디오에 오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CES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XR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CES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애플이 올해 XR 기기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일정상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상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관련 레포트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벤트 올해의 관점 먼저 보시면 소니, 애플, 메타 관련해서 이제 후속작이나 신규 이 작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는 이제 예상 구도인데 애플의 제품입니다. XR 시장 확대에 따라서 주목 포인트가 이제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기판으로 압축이 되고요. 컨텐츠,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면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플랫폼 쪽이 해당이 됩니다.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조금 전에 레포트를 내서 관심주를 쭉 정리해봤는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운텍이라는 기업은 스펙 합병으로 3월 9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 일정이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죠. 온앵커의 단장사였습니다.